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동안 연방소득세는 2번밖에 안 냈고, 그것도 대선 후보였던 2016년과 대통령 임기 첫 해인 2017년 각각 750달러였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미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연방소득세 750달러를 낸 기간에 인도와 필리핀에는 미국에 낸 세금보다 200배 이상을 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교사나 불법 체류자보다도 세금을 적게 낸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세금 보고를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며 국세청이 자신에게 나쁘게 군다고 대응합니다.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연방 대법관 지명자로 하자 보수에서는 드림 대법관이라고 하고 진보에는 악몽의 대법관이라는 청사진의 색이 진해집니다. 베럿 지명자는 반낙태, 반오바마 케어, 그리고 중범죄인이라도 위험하지 않으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베럿 지명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가장 주목하는 이슈는 헬스케어 판결로 두 사람의 입장은 반대입니다. 격전지인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유권자의 투표 동기부여는 민주당 쪽에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인과 일반인이 내일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와의 첫 번째 토론을 주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이, 바이든 후보는 말실수가 걱정입니다. 4개월 전까지 트럼프 캠페인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브렛 파스칼이 자살 소동을 벌이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집에서 총이 10자루나 발견됐습니다. 미국 가정의 거의 3분의 2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용금지 명령이 시행되기 몇 시간 전에 연방 판사가 틱톡 사용을 허가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행정부도 법원 판결을 따를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지난 4년 내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그 세금을 얼마나 냈을까 하는 것들이 빅 이슈였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그 뉴욕타임스의 보도는 말 그대로 정말 그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세계가 이 내용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을 지난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 전에 15년 동안은 내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후보였을 때 2016년도에 750달러, 2017년도에 750달러 연방 그 세금을, 소득세를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2016년과 2017년도에 세금을 얼마나 내셨습니까? 페이롤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다 또 그 세금을 내고 하고, 그래도 또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적어도 750달러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세금을 훨씬 많이 내실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미국 헌법의 세금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때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많은 절세를 했다. 그게 내가 똑똑한 이유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헌법에 세금을 정당하게 절세하는 것 자체는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뷰즈 했을 때 그때는 절세가 아니라 탈세가 되죠. 그리고 그때는 헌법이 아니라 국세청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세청이 개입을 해서 감사를 받고 있고,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1억 달러 정도는 내야지 되는, 물론 그 전에 굉장히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은 너무 많은 내용, 굉장히 스토리가 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뉴욕타임스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에게 한 말과 실제의 수입도 다르고 나는 억만장자다,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다라고 수없이 자랑을 했고,
그리고 유권자들도 정치인이 아니라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니까 경제를 잘하겠지, 결국은 나에게도 돈을 벌어주겠지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것에 따르면 거의 20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돈을 잃어버렸고, 실제로 그 돈을 벌었던 때도 있지만 최근에는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750만 달러만, 아니 750만 달러가 아니라 750달러, 2016년, 2017년 세금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전에는 돈을 가장 많이 벌었을 때가 텔레비전 You Fired라는 그 프로그램 어프렌티스를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4억 달러를 넘게 벌었답니다. 라이센스 비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본인의 헤어스타일에 뭐 7만 달러를 쓰고 뭐 여러 가지 환경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만드는데 수십만 달러를 쓰고 이런 거 뭐 당연히 세금 공제 혜택 받은 것은 물론이고요. 그때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많은 그 세금을 냈었던 때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세금을 좀 많이 냈답니다. 냈는데 그 낸 거보다 더 많이 또 리펀드를 받았어요. 7,300만 달러를 리펀드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지금은 뭐 이자도 있고 하니까 1억 달러 이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불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 문제는 국민들에게는 돈 많이 벌고 나는 자수성가 아닌 것은 지난번에 뉴욕타임스 보도로 드러났고요. 해서 얘기를 하면서 계속 국세청에는 돈을 너무 많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가 없다. 평생 트럼프 대통령 그 타임에 세금을 가장 많이 냈었던 때가 어프렌티스, 그때로 그 돈을 벌었었던 때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손해를 봐서 세금을 내지 못하겠다. 18년 동안 세금을 뭐 거의 안 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문제는 본인은 너무나 화려한 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헤어스타일에 7만 달러,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와이프가 어디 해외 순방 갈 때 옷을 한 20번, 30번 갈아입는다 하면 그 가운데 한 번 입는 옷만 코트가 3만 5천 달러, 5만 달러 이렇게 된다던가,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못 번다고 그 세금은 내지 않았다. 뉴욕타임스의 편집장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왜 이 같은 보도를 하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시민은 리더에 대해서, 그 리더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연방의회 의원이 될 수도 있고 리더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리더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상의 우선순위도 물론 알아야지 되지만 그 리더의 그 분야에 맞는 경험이라든가 재정 상태,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모든 대선 후보들은 본인이 그 세금 보고한 것을 전부 공개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하는데,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그 세금을 공개할 수 없다는 법은 또 미국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4년 동안 3억 달러 정도를 갚아야지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에게 큰 돈을 유산 상속 받아서 흥청흥청 쓰기도 하고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라는 게 카지노에서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분야에서는, 그리고 주로 요즘에는 골프장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나 미국에서 이제 골프장에서 돈을 굉장히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몇 번이나 파산을 하니까 미국 은행이 아무 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융자를 해주지 않아서 도이체뱅크가 트럼프라는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미국과 세계에 진출을 하겠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돈을 많이 빌려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앞으로 4년 동안 3억 달러를 갚아야지 되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 재정적인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내용이 굉장히 긴데요.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뉴욕타임스 웹사이트를 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탈세 내지는 절세를 하는 그 방법에서 예를 들어 2,600만 달러를 그 컨설팅 비용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했는데,
그 컨설팅 비용에 이방카 트럼프에게 컨설팅 비용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이 트럼프 사업체잖아요. 이방카 트럼프가 그 당시에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을 하고 간부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간부에게 컨설팅 비용을 주는 그런 그 회사도 있는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뭐 여러 가지 그 방법, 아무튼 그런 형태로, 그리고 뉴욕타임즈는 우리가 지금 퍼즐 맞추기를 하듯이 이것을 하나하나 맞춰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일 동안 추가 보도를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또 미국에는 2016년과 2017년 연방소득세 보고에서 그 750달러씩 그 두 번 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똑같은 해에 파나마에는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15,598달러 세금을 냈고, 인도에는 145,400달러 세금을 냈고, 필리핀에도 156,824달러, 미국에 750달러 세금을, 소득세를 낼 때 그 나라들에는 그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산을 해보면 한 200배는 더 냈다 하는 것이고, 뉴욕타임스는 아마 러시아에 집중을 할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번 것을 보면은요, 미스 유니버스 러시아에서 주최하고 나서 그 당시에 230만 달러 돈을 벌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터키와도 사업 여러 가지 거래가 있기 때문에 왜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과 터키의 에르도안 독재자 대통령에게 서로 호감을 갖고 있고 그들 말을 다 들어주면서 터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나서 시리아에서 미군을 금방 철군시켰는가, 제임스 마티스가 사임하게 된 원인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 내용을 보도를 한다고 하니까 어쩌면 가장 강력한 무기는 터뜨리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까지는 뉴욕타임즈의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늘 하는 얘기, 그 totally fake news다. 뉴욕타임즈가 완전히 가짜 뉴스를 전했고, 그리고 IRS가 나에게는 아주 나쁘게 군다 하면서 트럼프 변호인이 변호도 했어요. 어떻게 변호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750달러만 낸 게 아니라 돈 세금 많이 냈다 했는데, 그 세금 냈다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의 말은 우리 누구나 다 아무리 절세를 하더라도 절세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메디케어, 소셜 시큐리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집안에도 그 고용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 그 고용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도 또 고용주가 내야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고용인이 내야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낸 것을 얘기를 한다고 다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바로 바이든 후보는 평균 이 비디오까지 만들었어요. 미국의 교사들이 1년에 내는 세금이 7,239달러, 소방관들이 내는 세금이 5,283달러, 간호사가 1,216달러를 내는데 도널드 트럼프는 750달러 후보였을 때와 임기 첫 해에 그렇게 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의 전국위원회의 의장인 탐 페레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그 이고와 돈지갑,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트윗을 했는데, 그 트윗에 그 이모티콘으로 하이 하는 그런 트윗이에요. 하이 하고 나서 만약 여러분께서 연방소득세를 트럼프 대통령보다 많이 내고 계시다면은 이거 읽어보세요 하고 뉴욕타임즈를 링크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안 냈는데 지난 그 18년 동안 두 번 낸 게 750달러 후보였을 때와 임기 첫 해,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세금을 내셨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늘 하루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 선거 기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코비드-19도 그렇고 지난 주말에는 혹시 뉴스를 멀리 하셨던 분이라면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 너무 많이 나왔던 중요한 뉴스에 새로운 뉴스가 계속 얹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뉴스들입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의 첫 번째 대선 후보 한 사람 이미 대통령이고요.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테스팅 전략을 오늘 로즈 가든에서 발표를 하겠다는 프레스 릴리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약한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인 것 같고요. 실제로 여러 군데서 여론조사한 것 보니까 연방 대법관 지명보다도 경제와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서 일반인들은 관심이 더 많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발표했었던 것처럼 예정대로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미 코니 베럿이라는 제7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연방 대법원 판사로 지명을 했습니다. 보수에서는 정말로 드림 연방 대법관이고 드림 캔디데이시고, 그러면 진보에서는 nightmare, 악몽과도 같은 캔디데이트인 겁니다. 12일부터 상원 트럼프 대통령 친구인 법사위원장인 린지 그레엄이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고, 이번 주에 아마 이렇게 되는 경우 본인을 허용을 해줄지 허용을 해주지 않을지 후보들이 항상 의사당에 가서 여러 의원들을 만나잖아요. 베럿 후보는 지금 그 일을 시작을 할 겁니다. 인간적으로나 아니면 법조인 자체로서 굉장히 존중을 받는 인물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48살의 7아이의 어머니이고 2명은 IT에서 입양을 했고, 그리고 막내는 이제 다운 신드롬을 앓고 있는, 남편이 너무 많이 도와줘서 음식이든 아이들 병원 어포인먼트건, 그래서 이제 엄마를 훌륭하게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 사진들을 쭉 보니까 일요일이면 가족이 많잖아요. 7명의 엄마 아빠 9명이 전부 교회 가는 사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씻기고 옷 입히고 하려면 옷 다 자신들이 알아서 입겠지만 얼마나 챙겨야 될 게 많겠어요. 카톨릭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까지의 모든 연방 대법관들은 하버드 아니면 예일 법대를 나왔는데, 노트르담이 굉장히 좋은 명문 사립대학교죠. 하버드나 예일이 아닌 노트르담 법대를 나왔다는 게 사실은 연방 대법원에는 프레시한 바람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늘 예일이나 하버드뿐만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런 게 있는데, 노트르담의 총장이라든가 여러 교수들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었다고, 훌륭한 법대 교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인정도 많아서 어떤 시각장애인 학생이 입학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소프트웨어가 이 시각장애 법대 학생을 위해서 마련하지 않아서, 이 교수가 베럿 교수가 교수였었을 때 15년 동안 노트르담에서 교수를 했거든요. 열심히 학교에 캠페인을 하고 해서 바로 이 시각장애인 학생이 불편하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인디아나 사우스밴드에 살고 있으니까 거기서 제7 항소법원인 시카고까지 자동차로 1시간 45분이랍니다.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에 직장이 있고 저쪽 벤츄라 카운티라든가 많이 밀릴 때는 발렌시아 이런 데 사시는 분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난답니다. 저와 같은 시간에 일어나요. 제가 내일 아침부터는 아침에 일어날 때보다 내 연방 대법관 지명자도 이때 일어나겠네 하고 오로메리컬이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한답니다. 운동을 하고 이제 출퇴근을 하는 것인데, 법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진정성을 믿는, 존중을 굉장히
받는 그런 사람인 것은 사실이에요. 다만 이데올로기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법관 지명자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고, 그 보수성이라는 게 굉장한 그 보수성이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이제 안토닌 스칼리아 연방 대법관 아래서 서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총기 문제를 말씀드리자면요. 안토닌 연방 법원에서 총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판결을 하고 했었던 때가 그다지 오래되지 않는데, 그 당시에도 안토닌 스칼리아는 총기를 소지하는 그 자유 이런 것에 대해서 보수니까 판결을 내리면서도 중범죄자는 이제 그 총기를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다면, 이 베럿 지명자는 중범죄자라도 위험하지 않으면 총기를 갖지 why?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여성의 낙태 권리는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도덕하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를 반대하는 강력한 이유가 베럿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게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바마 케어가 나중에 조절을 하기는 했지만 종교기관이라든가 학교와는 그 헬스케어 안에 가족계획, 피임약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막 그때도 사람들에게 서명받고 글 쓰고, 글도 잘 쓴대요. 법적인 글을 잘 쓰는 교수로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 노틀댐 법대에서도 15년 재직하는 동안 학생들이 투표를 하면은 3번 3년이나 3번이나 최고 교수라는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너무나 모든 법적인 해석을 글자 그대로, 헌법에 쓰여 있는 글자 그대로 하는 안토닌 스칼리아보다도 더 원론주의자이기 때문에 진보 진영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 장관은 좀 멀고, 이 보수 가운데서 존 로버츠가 가장 진보에 가깝잖아요. 제일 위에 토마스 클리얼런스가 있고, 그 바로 아래에 사무엘 얼리토, 그 아래가 연방 대법관이 된다면 에이미 코니 베럿이 지금 지명자가 되고, 그리고 그 밑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닐 고서치, 또 브렛 캐버나우, 가장 아래 보수 가운데서는 가장 색깔이 옅은 사람이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 그리고는 케이건 이런 식으로 진보 쪽으로 가는 건데요. 그만큼 아무튼 너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법 해석에 있어서 플렉시블한 것이 아니라 원론 그 자체로 해결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낙태에 대해서도 당연히 반대를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 선거가 치러지기 직전에 잭슨빌 대학에서 강의를 했답니다. 그때 강의를 했었을 때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되면은 법원이 아주 크게 변한다,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지명을 2번, 3번째 하는 것처럼 힐러리 클린턴이 그만큼 기회를 갖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도 이쪽에서 하면 이렇게 적용되고 저쪽에서 하면 저렇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본인은 2016년도에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본인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한가운데에 있는 주인공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선거 끝나고 나서 몇 개월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도에 이 베럿 지명자를 제7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보는 거죠. 헬스케어와 낙태, 복음주의자들, 또 총기 소지 자유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3번째, 4번째가 되는 거예요. 헬스케어를 없애겠다. 선거 끝나고 그 다음 주 11월 10일부터 연방 대법원에서 심의를 하니까 당연히 이 베럿 지명자가 그때 지명이 돼서 연방 대법관이 되면은 그럴 것으로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헬스케어에 대해서 이거 없애야 된다 하겠죠. 그래서 문제예요. 이제 헬스케어를 혜택을 받으면서 당뇨병이라든가, 어떤 한국 분들은 제가 얘기 듣기에 저희 남편이 정말 하반신이 못 쓸 지경이 됐는데도
그 헬스케어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수술 다 하고 하셨겠죠. 그래서 돈도 얼마 내지 않으셨다고 하고 그런 분들께 굉장히 혜택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년에 아마 판결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이유로 바이든 후보의 경우는 이 헬스케어의 존재 이게 정말 문제가 됩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민주당과 공화당 가운데서 어떤 그 당의 유권자가 이 연방 대법관 지명에 대해서 나 빨리 나가서 투표해야지 되겠어. 더 많이 할 것인가는 지금 CBS 방송과 YouGov가 영국의 YouGov가 같이 공동 여론조사를 그랬더니 그 민주당에서 그 격전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요. 나 나가서 이거 정말 싫어 하고 찍어야지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은 60%, 공화당은 뭐 한 46%, 47% 그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조지아주에서는 전체적으로는 50%가 이제 내가 정말 나가서 이거 해야지 되겠다 했고 그리고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역시 비슷합니다. 49% 이렇게 됐다 해서 이 내용은 아무튼 그 생각을 사람들이 했었던 것만큼 그렇게 뭐 큰 그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분위기 자체는 그 민주당은 모아주고 공화당은 이것 때문에 원래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나는 더 지지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뒤에 사람들이 이 연방 대법관 지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경제에 관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난번에는 이제 휴스턴을 포함을 해서 소수인종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때도 NPR 방송이 했고 지금도 NPR 방송과 하버드의 공공 건강위원회 뭐 이런 곳 그리고 로버트 우드 존슨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좀 그룹이 많아요. 3,500가정을 대상으로 7월과 8월에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반 정도의 가정에서 우리 집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지는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큰 그림을 이제 전국적인 것으로 한번 보면은요, 특히 문제가 있는 그 어린이를 케어하는 가정, 이 정말로 시리어스한 문제가 있다. 87%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또 이제 특수한 그런 어떠한 교육관이라든가 훈련을 받으신 분께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하러 가고 해야지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는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64%가 우리 가족 가운데서 일자리를 잃었거나 수입이 줄어든 사람이 있습니다. 63% 우리 정말로 아주 문제예요. 이 재정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serious problem이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라든가 융자한 것, 빚 우리 지금 못 갚고 있어요.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49% 역시 49%가 대부분의 세이빙 해놓은 것을 썼거나 아니면 다 썼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49%, 22%는 메디컬 케어를 또 하지 못하겠다 지금 우리 그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해서 아무튼 10만 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그 가정의 연수입을요. 10만 달러 미만인 가정은 54%가 우리 정말 큰 문제예요. 얘기를 하는 데 비해서 가정의 수입이 10만 달러 이상인 가정은 20%만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10만 달러 이상이던 10만 달러 미만이던 똑같이가 아니라 10만 달러 미만이 더 힘들겠죠. 10만 달러 이상의 사람들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고, 건강과 부는 언제나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언제나. 그리고 실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뭐 처음에 지금 이게 정부에서 치료비를 다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초창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고 할 때도 그 소수인종들이 보험도 없고 이런저런 이유로 테스트도 못 받고 해서 사망자가 생기고 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오늘 아침에 NPR 방송에서 어떤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의사가 그 얘기를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소수인종들이 너무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사실도 모르고 미루고 하다가 숨지고 한다고 해서 본인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다고 하니까 이거 비용 누가 내냐고 해서 그 의사가요. 나에게 빌 보내라. 그 당시에 이제 한 200달러 정도 했대요. 테스트 하는데 나에게 빌 보내라. 해서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볼게 해서 그런 그 히포크라테스 정신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해준 그런 의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돈이 있으면 상관없죠. 그리고 지위가 있고 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에도 몇 번씩 원할 때마다 테스트를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 주변 사람들도 대통령을 지켜야지 되니까 테스트하고 또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갈 때도 그 앞에 멀리 떨어진 관중들이 누군가가 대통령을 소개하는 뭐 부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마스크 썼다고 그냥 난리를 치지만 트럼프 대통령 가까이 있는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부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하잖아요. 이런 형태로 돈 있고 어떠한 것이 보장되는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항상 돈 없는 사람이 더 서럽다니까요. 아프면 더 서럽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용두 3위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틱톡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아는 것이 없으셨던 분들도 이게 중국을 힘들게 하는 것이래 해서 무조건 좋은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틱톡이 미국을 고소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회사가 사거나 아니면은 이제 틱톡을 미국에서 사용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간이 오늘부터였는가 봅니다. 시행 시간이. 그런데 시행 날짜, 시행 시간 몇 시간을 앞두고 워싱턴 DC의 연방 판사가 틱톡이 고소를 했어요. 이제 미국 행정부를. 이거 말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위배다. 왜냐하면 그 중국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미국 사람들 정보를 빼갈 수 있다 했고, 틱톡은 증거를 내놔라 하는데 증거는 내놓지 않았고, 중국에 이 서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과 또 그 세컨 서버는 싱가포르에 있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는 것이고 등등등등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틱톡을 쓰고 있는 사람이 1억 명이 넘고요. 그 짧은 비디오 공유. 요즘처럼 또 아직도 그 일하러 나가지 못하시고 그런 형태로 이제 그 위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씩 웃을 수 있는 비디오 같은 것 잠깐 보면서 해서 고소를 했는데 연방 그 판사가 이 틱톡의 얘기를 들어줘서 결국은 틱톡 그대로 구글이나 이런 데서 그대로 그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도 처음에는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판결에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 회사가 이 회사를 완전히 인수한 것도 아니고 오라클과 월마트가 다 합쳐봐야 30%도 되지 않는 그런 지분을 갖게 됐고, 중국이 뭐 80% 지분을 갖고, 중국은 이제 그 오라클의 그 기술을 활용을 해서 더 많이 확장을 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정도가 지금입니다. 물론 이제 그 대통령은 그 오라클과 그 월마트가 어느 정도 하는 것을 오케이 하기는 했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외국 투자위원회라고 있네요. Foreign Investment Commission이라고 있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야지 되고, 중국에서도 이 모 회사가 바이트댄스니까 바이트댄스가 미국의 어느 정도 지분을 뭐 20% 정도 양도하는 것을 중국 정부가 허락을 해야지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게 연방 판사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연방 대법관 지명자인 에이미 코니 베럿이 제7 연방 항소법원 판사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미치 매코넬은 오늘 또 그 연방 항소법원 판사 자리에는 누구를 놓는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선거 캠페인으로 활용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좋고,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그 연방 공화당 상원의원에게도 좋은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방 판사도 이제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하고 하면 종신직이기 때문에요. 본인들이 사임하지 않고 하면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 대선 판세는 이렇습니다. 538, 네이 실버는 바이든 후보가 될 가능성을 한 76%에서 77% 정도로 보고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한 84%에서 85% 정도 당선될 확률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표수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연방 상원은 아직까지는 이코노미스트는 민주당이 다수당 자리를 가지고 올 확률을 67%로 봅니다. 거의 분명해 보이는 게 90% 이상인 게 애리조나, 그리고 콜로라도주이고요. 메인주도 그렇고,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고요. 민주당은 하나 또 내주죠. 조지아주에서 덕 존스라는 사람 것 내주고 해서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이 될 그럴 확률 높고요. 잠시 뒤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에서 돈 세탁을 했다 하고,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뒤로 좀 물러나 있어 하는 선거대책본부장이 자살한다고 소동 피우고 하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요. 미국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이 문제가 조금 심상치 않은 것 같네요. 4개월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시니어 캠페인 매니저로서 역할은 하지만 선거대책 본부장이요. 브래드 파스칼이라는 사람을 본부장 자리에서는 내려오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플로리다주에 살거든요. 그것도 민주당이 많은 그런 지역에 산답니다. 왜냐하면 보트 타는 게 그 지역이 이제 바다 가깝고 해서 보트 타는 거 가깝고 하니까 그곳에서 세금 문제도 있고요. 그 동네가. 세금이 무슨 세금이 없다고 하든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아내가 어저께 911에 신고를 해서 스왑팀이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장을 4개월 전까지 했었던 사람 집에 가서 이 사람을 플로리다주의 베이커법이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본인과는 상관없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정신에 문제가 있다 하면은 병원으로 이제 실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와이프 말에 따르면 자살한다고 하고 총으로 위협하고, 그리고 와이프 몸 여기저기에 멍자국이 있고, 그 멍자국은 어제가 아니라 며칠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부딪힘 가운데서 일어났었던 일인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이게 포브스지에서 7월 달부터 계속 보도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이 돈 세탁을 했다. 그 돈 세탁한 액수가 바로 이 브래드 파스칼, 이 사람도 굉장히 화려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파스칼 아래에서인데, 그 돈도 자그마치 100만, 1000만, 1억 7천만 달러의 돈 세탁을 여기저기 여러 회사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이제 이 사람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고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총을 가지고 위협은 했다고 하는데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두 사람은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될 텐데, 내일 이제 클리블랜드에서
팍스의 크리스 월러스가 사회를 보고 첫 번째 선거 토론회를 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후보나 다 이 두 사람을 지지할 사람들은 마음을 정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첫 번째 토론회니까 정말로 바이든 후보가 숫자 같은 것을 그렇게 많이 놓지나 제가 그러는데요. 이름도 못 외우고요. 그러나 뭐 이런 것을 신경을 써야지 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책이 무엇이냐 하니까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전략을 내놓는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6가지입니다. 서로의 기록, 대통령으로서 뭐 47년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연방 대법관에 관한 이슈가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경제, 인종과 이제 그 어떤 폭력적인 시위, 선거를 평화적으로 이행을 하느냐. 이 5번째 인종과 폭력적인 시위 민주당이 막 싫어하는데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지금 세금 어제 발표가 됐으니까 세금을 1년에 $750밖에 안 냈고 그것도 18년 동안 2번밖에 안 냈고 이런 것을 해야지 하니까 또 그것은 순전히 이 사회 보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평화적으로 권력을 이양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넣은 것 이게 있어서 두 사람 다 굉장히 지금 압박을 받을 것 같고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저녁 6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첫 번째 토론회니까 저도 이제 볼 준비하고요. 그리고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을 사람은요. 크리스 월러스 사회 보는 사람 그 사람 자신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굉장히 이성적이고 팍스이지만 팍스 선데이 진행하는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뭐 팍스의 분위기 같은 것에 신경을 쓴다기보다 신경 전혀 안 쓸 수는 없을 겁니다. 굉장히 독립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진행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는 우리 모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특히 바이든 후보는 얼마 전에 전당대회 때도 나왔지만 어렸을 때 말 더듬고 하던 그것을 고치고 정치인이 된 사람이잖아요.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 아주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즐거운 월요일 보내세요. 강희신이었습니다.